지난 7일과 8일 내린 폭우로 경북 안동시와 영양군의 주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앞으로 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높아진 안동댐과 이마댐이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경상북도가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냅니다. 경주시가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황리단길 내 상가 화장실 300곳을 무료 개방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안동과 영양에서는 주민이 고립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9일에는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경북 북부 지역의 비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 주민들은 다시 또 큰 비가 내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하천역 마을 도로가 끊겼습니다. 지난 7일 밤과 8일 아침 사이에 내린 많은 비로 길이 무너진 겁니다. 통신선이 지나는 전봇대도 줄줄이 넘어져 하천에 빠졌습니다. 비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자 안동시 임동면과 영양군 이반면 경계에 놓인 지역들의 비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집이 침수돼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임시 거처로 몸을 옮겼습니다. 거센 물살이 들이닥치는 집에서 창살에 매달려 있다 간신히 소방대원에게 구조된 강추원 씨는 아찔했던 순간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갈 걱정이 앞섭니다. 어제부터 재난쉼터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집에 가니까 건질 것도 하나도 없고 언제 다 채워갖고 집에 갈지 그게 걱정입니다. 수해를 입은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는 지난 8일 오후에 통신망과 전기가 일부 복구됐지만 수돗물은 9일 오후까지도 공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면사무소에서 보급한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로가 유실되고 고령층이 많아 그마저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이기 때문에 집과 마을의 정비도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잠시 힘이 약해진 빗줄기가 언제 또 거세질지 몰라 걱정입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되고 주민들이 인명피해가 없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거기에 치중을 하면서 기타 물적 피해는 자연이 준 재해니까 저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가 장마 예보가 이어지는 만큼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9일 새벽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도 낮부터 해제되기는 했지만 곳곳에 따라 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홍하영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의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주말부터 대구와 경북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보면 경북 영천과 청도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대구의 강수량은 167mm로 집계가 됐는데 지역 내 편차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와 서구는 130mm 이상이었고 대구 동구에는 16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비 피해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 8일과 9일 사이 내린 많은 비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9일 오후 3시 기준 경북 소방본부는 주택 침수, 토사 낙석, 도로 장애 등에 대응해 280건의 안전조치를 취했고 34명을 구조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침수, 배수, 인명구조 등을 위한 출동이 이어지면서 오후 4시까지 99건 출동했습니다. 네, 이번 비가 10일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대구지방기상청은 9일 정체전선이 남하하기는 했지만 10일까지는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전체적으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산간 지역은 150mm 이상,
대구와 경북 남부 일부 지역도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주택 침수나 옹벽 붕괴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나 또 행정에서도 당부하는 말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가장 먼저 침수를 걱정하게 되는데 특히 저지대나 하천변은 하천 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속된 비로 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9일 오후 3시부터 댐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오는 게 특징인 만큼 하천변과 산책로, 지하차도를 이용하다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접근 또는 출입을 삼가고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통제에 잘 따라야겠습니다. 또 계속된 비로 이미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위험이 큰데요. 위험 지역 인근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홍하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거리 맨홀과 전기 시설물도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네,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때 서울 도심에서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당시 도심은 길을 오가는 일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취약지역 위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역류 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침수된 거리에서 물에 잠겨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하수 역류와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맨홀이 있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나갈 때 주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변압기가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이나 상가 등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부터 나와야 합니다.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은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9일 오후 3시부터 이마댐과 영주댐이 방류량을 늘렸습니다. 한국소자원공사는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라 이마댐의 방류량을 초당 300톤 이내로, 영주댐은 초당 150톤 이내로 방류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량 확대는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댐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상북도가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 사업에 영남대학교가 최종 선정되며 국비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공모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대비해 신속하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영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산업부사나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와 22개 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첨단 바이오 의학 인재 양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기 집중 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연계 채용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 내 상가 화장실 300곳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황남시장 번영회, 황리단길 상가 번영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여행객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황리단길은 지난해 1,300만 명이 방문한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공용 화장실이 부족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주시는 황리단길 쓰레기통 추가 설치, 청소 인력 추가 배치, 인도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문경시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문경시는 허가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분산된 허가 업무를 통합한 허가과를 신설했습니다. 또 평생교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농촌 지원 업무와 도시재생 업무를 통합한 지역 활력과를 새롭게 조직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수도 사업소와 하수도 사업소가 상하수도 사업소로 통폐합됐고 노인 장애인 복지과는 부서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시니어 장애인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봉화군이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봉화군 귀농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에서 65세 이하의 도시민으로 최장 5개월 동안 농촌 거주와 영농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로 선발되면 오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소천면 모듈러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 체험과 지역 탐방 등 다양한 계절별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북형 미래학교 디자인 공모전을 엽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미래학교 디자인 부문과 홍보 콘텐츠 제작 부문으로 열립니다. 미래학교 디자인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활동 공간 아이디어 작품을, 홍보 콘텐츠는 학교 공간의 숨은 매력을 홍보하는 짧은 동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는 오는 9월 27일까지며 두 부문 중복 응모도 가능합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개발한 백두랑이 캐릭터의 저작 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사업이 10월까지 진행됩니다. 백두랑이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살고 있는 호랑이 6마리를 모델로 한 캐릭터로 이를 활용한 이모티콘과 콘텐츠 등 각종 수익 사업과 홍보 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관 등이며 신청 물품과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 종목이 일치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을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할 때 수요자 부담금 30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 지역 시군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경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사업비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연간 10억 원을 들여 외곽지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청춘 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행사를 열고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지난 6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수원과 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경찰서, 경주소방서, 경주교육지원청, 경주시청 등에서 미혼 남녀 60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맞춰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연결하고 교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짝으로 연결됐는지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모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약식이 9일 청도군 보건소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식에는 해동병원, 금천고등학교,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등 2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이 생명존중에 공감해 자살 예방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청도 읍과 금천면, 운문면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읍면별로 보건의료와 교육, 복지 등 6개 영역기관들이 참여하고 위험군 발굴 개입 연계,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 5개 분야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이 아이즈와 사랑한데이 사진과 짧은 영상 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공모전은 저출생 극복,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133개 작품이 접수돼 최우수 2점 등 최종 18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사진 분야의 최우수상은 즐거움이 방울방울, 꿈이 방울방울이, 짧은 영상 분야 최우수상은 황소 리틀 야구단의 청도 행복 현장이 차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